네, 이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사용해서 파이핑을 통해서 이렇게 그 디플라이어 패키지에 들어있는 함수들과 파이핑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는 데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플라이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뭘 해보셔야 되냐면 이거를 직접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마다 사실은 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룹핑을 한 걸 저장할 변수, 실렉션을 해서 만들어 저장할 거 변수, 서머라이즈해서 저장할 변수, 그 다음에 그 변수를 가져다가 또 필터링 할 거,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이핑을 사용하시면 앞에서 나왔던 결과를 다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연산의 결과를 또 다음 함수나 명령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 파이핑을 한번 좀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파이핑한 된 결과를 보고 이 코드 자체를 보고 이게 물이 흐르듯이 그 분석을 했던 사람이 또는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할 때 어떠한 흐름으로 코드를 짰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플라이츠로부터 데이터를 넘겨 그룹핑을 하고 그 중에 두 개의 컬럼을 골라서 썸머리를 한 다음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필터링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그 디플라이어 함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파이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2주차 정도에 아마 배웠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셋을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깔끔한 데이터셋을 타이디 데이터셋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무슨 멜트 같은 거 써서 제가 뭐 처음에 이렇게 그 와이드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걸 그 reshape2라고 하는 함수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멜트라는 함수를 써서 그 이 롱 포맷으로 바꿨잖아요. 긴 포맷으로.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한 칼럼에는 한 개의 정보만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바꿔줬고 그거를 타이디 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걸 한번 그 원래 거랑 그 이 바뀐 형태 타이디한 포맷의 그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데이터셋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와 보면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제 그 수업 관련한 폴더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그 강의 자료에다가 그 데이터셋을 여러분들도 헤매실까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그 강의 자료에 올라간 두 개의 그 텍스트 파일들을 원하는 위치에 다운 받으셔서 저처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 프로그램이라는 그 강의 폴더에 제가 example 데이터하고 example microarray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놓았습니다. 이름을 좀 보게 늘려볼게요. example 데이터 텍스트 그다음에 example microarray 텍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 놓고요. 두 개를 다 불러와 보죠. 뭐. 그래서 하나는 지금 그 네, 한글로 돼가지고 제가 적절하진 않지만 더러운 데이터, 더티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CSV 형태로 돼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긴 했지만 일단 불러와 보죠. 파일의 이름이 example microarray txt였던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separator는 콤마고 그리고 헤더를 true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예,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더티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5537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 개의 베리어블만 들어와 있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탭으로 되어 있네요. 구별이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콤마가 아니라 지금 세퍼레이터가 탭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이게 탭을 뜻하는 그 기호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 텐데요.
아마 8주차나 9주차쯤에 제가 가르쳐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탭을 뜻하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기호가 바로 이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탭으로 인식된 것, 그 구별된 것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5537개의 줄에 40개의 열 컬럼이 있는 걸로 나오죠. 자,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해보시면 뭐가 엄청 많습니다. 40개나 되는 컬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눈이 정신이 없죠. 지금 계속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보죠. 이게 아니고 그 대문자 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마치 엑셀 파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 GID라고 하는 GID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컬럼이 있고, YORF, 그다음에 여기 유전자가 혹시 이름이 있으면은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상하죠? 이 이름이라는 컬럼에 이 수직으로 선 막대기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ER2 골지, 몰리큘라 펑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정보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예,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몇 개의 서로 다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정보, 요거 정보, 그 다음에 요거 정보, 요거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이 진 옹톨로지 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고, 여기는 몰리큘라 펑션에 대한 정보, 이거는 이 로커스 번호라고 해서 이스트 크로모좀 상에서 해당하는 유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정보고요. 요건 아마 앙트레즈 아이디라고 하는 NCBI에서 사용하는 이 유전자에 붙어 있는 어떤 구별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컬럼인데,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에 지금 보시듯이 한 개 유전자 이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컬럼에는 한 개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무려 5가지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타이디한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이름 붙인 대로 굉장히 더티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진 웨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 데이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G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양소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G는 글루코스겠죠. 이거는 뭐 포스페이트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설퍼, 이거는 류신, L은 뭐 이렇게 영양소들이 6가지 종류가 있고, 보시면 0.05, 0.1, 0.15, 0.2, 0.25, 0.3까지 6개의 영양소에 대한 농도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케모스탯으로 실험을 한 거라서 사실 영양분들이 공급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속도가 빠르면 그 케모스탯이라고 하는 장치 안에 해당하는 영양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6가지 종류의 영양소에 대해서 6가지의 속도가 있으니까, 농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총 36개의 컬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컬럼 이름 자체가 영양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영양소의 농도라고 하는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그 마이크로 어레이로 측정한 유전자들의 발현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참 헷갈리는 데이터인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고 나서 회사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바로 어떤 분석을 적용할 수 없는 굉장히 더티한 상태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R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타이디한 데이터셋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걸 한번 일단 닫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이 타이디한 데이터셋도 한번 제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example 아마 데이터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요. txt 돼 있고, separator는 이번에는 아마 콤마일 것 같은데, 자, 헤더는 true. 그래서 한번 불러와 볼까요? 그러면 한번 다시 줄여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보시죠. 지금 더티 데이터하고 타이디 데이터를 비교할 건데, 타이디 데이터는 19만 개가 넘는 줄을 갖고 있고, 컬럼의 수가 7개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헤드에서 한번 일단 살펴보고, 똑같이 자, 이렇게 돼 있죠. 뭔가 훨씬 단순하죠.
그리고 이것도 뷰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훨씬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 유전자의 이름, name이라는 컬럼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BP, biological process라고 하는 정보는 여기 한 개의 컬럼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MF, molecular function이라고 하는 정보들은 이렇게 역시 또 한 개의 컬럼, 그 다음에 여기 ORF의 그 locus name은 systematic name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언트의 종류가 한 컬럼, 그렇죠? 여기에 지금 글루코스만 보이는데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당연히 뭐 설퍼라든지 다른 뉴트리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rate, 뉴트리언트가 공급되는, 영양소가 공급되는 속도가 또 한 개의 컬럼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고, 발현값은 이 값으로만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한 개의 컬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개의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원래 봤었던 저 더티한 데이터에서, 그렇죠? 더티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로 넘어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저분한 데이터셋에서 타이디 데이터, 우리가 그 막 서브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초반에 2주차인가 연습했던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앞선 시간에 그 설명을 해드렸던 이 디플라이어 패키지와 파이핑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보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타이디 데이터는 사실 지우고 싶긴 한데 일단 두 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디 데모 해서 제가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처리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저장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불러왔던 타이디 데이터셋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파이핑을 사용할 거고요.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 더티 데이터셋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파이핑해서 넘겨줄 겁니다. 넘겨줍니다. 그렇죠? 엔터를 칠게요. 여기다 직접 옆에다 써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일단은 깔끔하게 코드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습관입니다. 자, 더티 데이터를 가져다 파이핑을 해서 넘기는데 누구한테 넘길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뭘 쓸 거냐면 그 tidy라고 하는 또 패키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tidr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이거를 갖고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install package에서 하셔가지고 tid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되면 tidr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epar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separate는 뭔가를 분리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앞에서 받은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리를 할 겁니다. 더티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리할 건데 뭘 분리할 거냐?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분리할 거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더티 데이터에는 지금 name이라는 컬럼에 무려 5가지나 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이게 유전자 이름, biological process, molecular function, systematic name, entourage I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ame이라는 컬럼을 separate, 분리하겠다. 근데 뭘로 분리할 거냐? 이름을 줘야 됩니다. 어떤 컬럼으로? 제가 name이라는 컬럼 그리고 컬럼 이름이 이제 BP, biological process니까 그 다음에 MF라는 컬럼 그리고 systematic name이라는 컬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entourage라는 컬럼으로 분리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별을 하는 분리라는 기준이 뭐냐, separator가 뭐냐. 자, 이 separator라는 옵션이 익숙할 겁니다. 분리라는 기준이 뭐였냐면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땡땡이, 그죠? 막대기 2개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막대기 자체가 이렇게 하는 기호 자체가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그 or라고 하는 또는이라고 하는 그쵸?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or, 그죠? or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프로그램한테. 이것도 아마 나중에 그 제가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가르쳐 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5월라고 하는 뜻을 원래 갖고 있는데 얘가 그런 뜻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얘는 5월란 뜻이 아니라 수직으로 서 있는 막대기 기호다 그냥.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표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됩니다. 두 개나 되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기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separator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나타낸다. 이 짝대기 두 개가 바로 우리가 각각의 정보들을 구별해주는 기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다가 다시 이거를 구별한 후에 타이핑을 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name이라는 컬럼이 짝대기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name, bp, mf, systematic name, 앙트레즈라고 하는 5개의 컬럼으로 쪼개져 있어요. 컬럼의 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우리는 진 id 컬럼은 필요 없고 기억나시겠지만 이 select는 컬럼을 선택하는 건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걸 빼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뺄 거고요. YORF라는 컬럼도 빼고 그 다음에 G weight라고 하는 컬럼도 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 이 앙트레즈라고 하는 컬럼은 뺄 겁니다. 필요 없거든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요 선택된 4개의 컬럼들을 제거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또 파이핑해서 넘겨서 누구한테 주냐면 mutate라고 하는 함수한테 줄 텐데 이번에는 mutate each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내가 컬럼마다 뭔가를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mutate each는 컬럼 각각마다 이런 뜻이고 각각에마다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funds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함수를 적용할 건가 하는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용할 거는 사실은 trim white space라고 하는 함수를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적용할 거고요. 컬럼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체에 적용할 건지 아니면 특정한 컬럼에 적용할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만들었던 이 name 컬럼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요 systematic name 컬럼까지. 왜냐하면 이 앙트레즈는 앞에서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대문자로 되어 있는 name 컬럼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5개의 컬럼 중에서 앙트레즈라고 하는 컬럼 하나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4개의 컬럼에 대해서 각각의 trim white space라는 함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systematic name 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trim white space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앞에 이 공간이 있죠. 스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지금 보시면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a는 이렇게 돼 있고 b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게 같은 문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앞에 스페이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정보가 원래는 같은 건데 실수로 스페이스가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걸로 인식이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trim white space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trim whitespace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서 A에다가 쓰면 A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A에는 원래 앞에 공간이 있었는데 이런 스페이스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trim whitespace를 적용한 후에 그게 B랑 같은 거냐고 물어보면 컴퓨터가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더 이상 이제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name부터 systematic name이라는 컬럼까지 적용하는 함수인 이 trim whitespace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자료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제거하지 못한 white space,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한 거고 이걸 다시 파이핑을 해서 다음 함수에 넘겨줍니다.
자, 이번에는 gather라고 해서 이제 아까 설치를 했던 처음에 tidy 아래에 있는 함수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여기에 샘플 일단 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expression 해서 g 0.05부터 시작해서 u 0.03, u라실 0.03까지 총 36개의 우리가 아직 건드리지 않은 컬럼들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을 gather라고 하는 함수는 뭘 하고 있냐면 얘네들을 두 개의 컬럼으로 쪼개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한번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파이핑을 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일단은 중간 결과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해서 gather까지 실행이 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여기 또 에러가 났는데 U 0.03, 0.3이군요. 네, 0.3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자, 이 gather까지만 일단 적용을 해보고 데모를 해서 제가 헤드를 하죠. 뭐 이왕인 거. 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아까 지금 더티 데이터 셋에서 이 영양소에 대한 정보들하고 익스프레션 값이 이렇게 36개의 컬럼으로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지금 뮤테이트 이치까지는 이 줄까지는 이 앞에 거를 다 건드려서 지금 바꾼 거고요. 여기는 아직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gather라고 한 함수를 써서 지금 g 0.05부터 뒤에 있는 u 0.3까지의 컬럼에 대해서 얘네들을 샘플이라는 컬럼과 익스프레션이라는 컬럼으로 나눠 놓으라고 한 겁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봤었던 reshape2에 있는 melt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컬럼들에 대해서 이 컬럼들을 샘플과 익스프레션이라는 컬럼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 샘플에는 요놈들의 이름을 컬럼 값을 저장하고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값은 익스프레션이라는 컬럼에다 나누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법 같은 일을 지금 gather라고 하는 함수가 한 거죠. 근데 사실은 melt라고 하는 함수가 한 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이라는 컬럼에 g 0.05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고 익스프레션 값이 따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샘플이라고 하는 컬럼에 영양소의 정보, 영양소의 농도라고 하는 두 개의 정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분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봤죠. 뭘 봤냐면 separator라고 하는 걸 쓰면 그런 붙어있는 정보들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넘겨서 또 separate한테 넘깁니다. separate는 근데 이번에는 sample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제 두 개의 컬럼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nutrient라는 컬럼의 이름을 주고요. 하나는 우리가 rate라고 하는 컬럼을 줄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G 0.05라는 것 자체가 nutrient의 종류, 그 다음에 nutrient가 투입되는 속도, rate에 관한 정보가 같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separator입니다. separator가 여기 뭐죠? 이 G하고 0.05라는 숫자를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 있으면 이거를 문자열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할당된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숫자를 기호로 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separator에 아까처럼 이런 기호가 아니라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1을 주면 첫 번째 문자열 이후에 분리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 자체가 지금 이 G 0.05가 앞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데 이거를 쪼개놔도 사실은 문자열을 쪼개도 두 개가 다 문자열이 되거든요. 근데 뒤에 0.05라는 애들은 숫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또 보완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컨버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 이거를 T로 하면 true로 하면 컨버트는 바꿔준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문자열 첫 번째 다음에 바로 분리를 하라는 뜻이고 바꾼 후에 뒤에 나온 애들은 숫자로 컨버전을 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표시는 안 됐지만
해서 tidy 데모를 불러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쵸? 처음에 있었던 이 샘플 값에 들어있었던 컬럼에 들어있었던 두 개의 정보가 뉴트리언트와 레이시라고 하는 컬럼으로 쪼개져 있고 유전자들의 발현 값은 이게 한 개의 컬럼, 익스프레션이라는 이름의 컬럼으로 따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이 tidy 데모라고 하는 애를 한번 view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놈하고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tidy 데이터셋을 비교를 해볼까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정확히 같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서브세팅,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했던 이 데이터는 사실은 원래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지저분한 더티한 데이터였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R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분석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깔끔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고요. 앞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받게 될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실전입니다.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예쁜 데이터들만 가지고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하면 실전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게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쫄지 말고 저한테 배운 이 프로그래밍 스킬과 이 코드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디플라이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더티 데이터를 타이디 데이터로 바꾸시고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그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하는 여정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